신용카드 얘기도 했고 그리고 대출에 관한 이야기도 몇 번 나왔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궁금증이 드는 게 신용 등급이죠. 신용 등급, 점수. 이거 어떤 걸까요? 신용 점수는 어떤 거예요? 네, 예전에는 이게 이제 신용 등급이라고 해서 뭐 1등급부터 뭐 10등급까지 뭐 이렇게 이제 등급으로 나눴었는데 지금은 1000점 만점에 점수제로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신용 등급이 지금의 이제 신용 점수 제도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신용 등급을, 신용 점수를 매기는 그런 회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 신용 평가 회사에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용 점수를 평가를 해서 일정 이제 점수를 내는데, 이제 점수에 반영되는 것들이 뭐 신용거래를 할 때 뭐 연체 여부라든가 연체 금액, 뭐 대출 종류, 기간,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 사람은 몇 점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점수를 이제 매겨주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몇 점인지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두 종류가 나오더라고요. 이 두 개가 다른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 점수를 이제 매기는 회사가 이제 두 군데가 존재를 해요. 하나는 이제 KCB라고 하는 회사고 또 하나는 이제 나이스라고 해서 아마 현금인출기에서 많이 보신 그 나이스. 네, 그 두 군데 회사에서 이제 신용 점수를 매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군데 회사가 신용 점수를 매기는 방법이 둘 다 각각 조금씩 달라요. 회사가 다르다 보니까 평가 기준이 다른 거고, 그래서 점수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회사에서는 900점대인데 또 다른 회사에서는 뭐 800점대가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반영하는 기준들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한 회사에서는 카드를 쓰면 사용 금액까지 보는데 한 회사에서는 사용 금액은 안 보고 그냥 카드가 있는지 없는지만 본다거나, 뭐 대부업 정보가 어디는 반영이 되고 어디는 반영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회사마다 이렇게 뭐 반영하는 것들이 다르기도 하고, 어디는 뭐 대출에 대한 점수가 높게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또 어디는 뭐 신용카드에 대한 점수가 높게 반영이 되는가 하면은 그런 식으로 평가 모델이 두 회사가 조금은 차이가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점수를 보다 보면 밑에 상위 몇 %인지도 뜨거든요. 그것도 좀 신경 써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뭐 신용 점수를 높여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점수를 주다 보니까 점수 하면 왠지 올리지 않을까?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성적은 그렇게 올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노력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공부를 너무 안 했나요? 그러니까 이게 신용 점수를 왜 올리는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대출을 잘 받으려고. 그러면은 전제 조건은 내가 대출을 안 받아도 되게끔 건전하게 경제를 이끌어가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대출을 받아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막 신용 관리를 돈 관리를 하고 있진 않은지 뭐 이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신용 점수가 높아야지 무조건 대출이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은행에서 실제로 대출을 해줄 때는 이 신용 점수를 기준으로 이 사람의 대출 여부를 무조건 판단해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은행은 또 자체 기준으로 다시 평가를 해요. 이 사람의 소득과 직업과 뭐 금융거래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은행의 자체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신용 점수가 높으면 대출이 되고 신용 점수가 낮으면 대출이 안 되고 뭐 이게 아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신용 등급이 신용 점수가 이렇게 900점대인 나라, 신용 점수가 뭐 한 700점대인 뭐 강남 건물주랑 은행 가서 대출을 한다라고 누가 더 잘 될까요? 당연히 건물주가 그렇잖아요. 좀 유리하겠죠? 사실 이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미 알고 있어요. 신용 점수가 은행에서 대출할 때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정말 대출을 잘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신용 점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할 게 아니라 어떤 걸? 직업을 바꾸셔야 됩니다. 직업을 바꿔야 하는군요. 그쵸. 의사가 되시거나 변호사가 되시거나 검사가 되시거나 약간 아니면 어디 전문직을 그쵸. 네네. 그러니까 내 직업이 훨씬 더 중요한 거지 내 신용 점수가 중요하지 않다. 신용 점수 아무리 높아도 그냥 내가 자영업자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상대적으로 대출에 불리한 게 현실이고요.
신용 점수가 상대적으로 좀 낮더라도 내가 좀 전문 직군이다. 그리고 또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대출이 또 상대적으로 아마 이미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돈 빌려준다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주변에서. 근데 직업이 안 좋으면 저처럼 혼자 사는 프리랜서 뭐 이런 사람들은 네. 저 신용점수 되게 높아요. 근데 어. 은행 가서 대출이 잘 되느냐? 저 같은 자영업자한테는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럼 이건 궁금한데요. 똑같은 회사원이 있어요. 네. 근데 한 분은 이제 신용 점수가 되게 높으시고 한 분은 네. 낮아요. 근데 이제 상황은 똑같은 거죠. 이랬을 때는 어느 쪽이 대출이 더 잘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분은 이렇게 되게 900점대고 한 분은 한 완전히 300점대? 300점대, 뭐 네. 300점대면 연체 이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안 나와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신용 점수를 저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연체만 안 하면 괜찮다. 그러니까 근데 아마 방송을 보시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연체를 일부러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머지 그 연체 이외의 나머지 정보를 가지고 신용 점수가 막 500점 이상 차이 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크게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사실은 이렇게 많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관리하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이 네네. 신용 점수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용 점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문제는 사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거든요. 사실 상대평가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 국민이 아무리 신용 관리를 잘한다라고 해서 전 국민이 900점이 되고 1000점이 되고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 점수 모델상 이게 누군가는 상위 점수, 누군가는 낮은 점수 뭐 이런 식의 이제 결과가 이제 도출이 돼야 되다 보니까 네. 상대평가다 보니까 평가 기준이나 이제 가중치 뭐 이러한 것들이 생각보다 그때그때 좀 바뀌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뭐 대출이 많으면은 이렇게 뭐 신용 점수가 높았는데 뭐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고 카드가 많아야 신용 점수가 네. 잘 나오다가도 카드 개수가 많으면 또 신용 점수에 불리해지기도 하고 뭐 이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거를 굳이 뭐 높이기 위해서 뭐 인위적으로 뭘 하는 거는 네. 저는 이렇게 크게 추천드리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어디서 막 대출해준다라고 해서 자꾸 대부업체 막 이렇게 무분별하게 네. 대출 조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대출이 쉽고 싸게 빠르게 해주는 네. 그런 회사들은 대체로 금리가 높은 이금융권이나 이런 회사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데 거래하시는 거는 굉장히 내 신용에 불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용 거래를 하는 거는 네. 결국 은행에서 대출 잘 받으려고 하는 건데 네. 근데 은행 가려고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하면 서류가 번거롭고 불편하고 복잡하고 뭔가 깐깐하니까 네. 자꾸 이렇게 쉽고 싸고 빠른 네. 그런 이상한 사기문으로, 업체들을 자꾸 네. 가게 되면서 나의 신용을 망가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오히려 조심하시는 게 그러니까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뭐 내가 조회만 해보는데 뭐 어떻게 써 하면서 이렇게 쉽게 대출 조회를 해보게 되고 잠깐 내가 뭐 100만 원 정도 뭐 쓰는 것쯤이야 괜찮겠지 네. 하고 뭐 잠깐 써보고 근데 그 한번 그렇게 기록이 남으면 이게 한 3년에서 5년 이상 가거든요 최소. 꽤 오래 가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지만 올리는 건 진짜 생각보다 많은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내 신용 기록에 흠집이 남지 않게끔 잘 주의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은행 이외의 다른 금융회사들은 최대한 멀리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점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어떤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KCB 네. 내지는 나이스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은 마이 크레딧이랑 올 크레딧이라고 하는 서비스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네. 글로 들어가시면 내 신용 점수를 올리기 위한 그런 메뉴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온라인 금융 앱에서도 네.
신용조회 할 수 있는 앱에서도 이제 구현이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예, 여기에 뭐 내 이제 4대 보험, 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세금 납세 정보, 네. 아니면 통신 정보라든가 네. 통신비 납부 내역 내지는 소득, 뭐 이런 정보들을 반영을 시키면 예, 내 신용 점수가 또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인 금융거래 정보는 네. 예, 자동으로 이제 신용 점수에 반영이 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비금융 정보는 예, 자동으로 반영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별도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정보 제공에 동의를 해줘야 돼요. 아,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 조금 연체를 해서 이건 좀 그렇고 예, 국민연금은 연체를 네. 안 해서 예, 이건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예, 그러니까 전체 다 한꺼번에 반영을 안 하고 예, 나한테 유리한 것만 반영을 하는 오.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진짜 좋은 팁이네요. 네, 이거를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일괄 반영하기 메뉴도 있고 선택 반영하기 메뉴도 있으니까 예, 대신에 이렇게 반영해놓으면 한번 반영해놓으면 쭉 가는 게 아닙니다. 예, 내 정보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동안 반영이 되니까 만일에 2023년 8월에 동의를 하셨다면 2024년 8월에 들어가서 한 번 더 눌러주셔야 예, 그게 이제 갱신이 되면서 유지가 되겠죠. 만약 갱신이 안 된다면 또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 정보 때문에 비금융 정보 때문에 올라간 점수만큼은 나중에 또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네, 신용 점수 무엇보다 연체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비금융 정보를 통해서 신용 점수를 이제 올리는 방법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어려운 신용 점수 미리 한번 챙겨볼까요? 오늘 정보도 유익하셨다면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